안녕하세요. 건강한 장기 투자자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저의 주력 종목인 셀트리온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최근 저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에 있었고,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디테일한 방향성은 정하지 못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건강한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유튜브 썸네일부터 바꿔보았는데, 저의 의도가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앞으로 저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식 투자 전략에는 완성은 없다. 시장은 계속 변하며 기업은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은 지속적으로 나온다.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 변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반복되는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포기하면 끝이지만 계속 도전하면 결국 성공한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큰 실패는 없었지만 작은 실패들과 성공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부족한 부분은 관련 책과 주식시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빨리 부자 되기보다는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양질의 영상을 공유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저의 주력 종목인 셀트리온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셀트리온 기업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의약품 관세 정책과 MFN 약가 정책, IRA 약가 협상 정책 등으로 25년 1분기 부진한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고, 관세 및 약가 정책과 관련된 국내 CDMO, 바이오시밀러, 미국 허가 신약 기업 위주의 코스피 의약품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정책과 관련이 적고 라이선스 아웃 성과를 도출한 바이오텍 위주 구성 코스닥 의약품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왔다고 하는데요. 하반기에는 의약품 품목 관세에 대한 유예 기간과 이번 통과된 OBBB에는 IRA 협상에서 희귀 의약품의 면제 요건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국내 코스피의 의약품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빅파마들의 사업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빅파마들의 사업 개발 증가는 곧 바이오텍의 투자 심리 개선을 의미하고 국내 바이오텍의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 증가와 코스닥 의약품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은 상업화, 생산, 개발 측면에서 모두 레벨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업화 부분에서 기대할 만한 아이템으로 여러 기업들의 제품이 있긴 하지만 저는 셀트리온의 진펜트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읽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펜트라 부분을 먼저 보시면 진펜트라 제품은 셀트리온의 주가 하방 압력을 키우는 데 한몫한 제품으로 동사가 제시하고 증권사에서 기대한 매출 대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었고, 하지만 올해는 정말 기대해 볼 만한 제품으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 1, 2분기까지도 누적 매출액 360억 원으로 기대치 대비 너무 적은 매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의 주가 하방 압력 원인 중에는 기업 승계 및 합병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선 진펜트라 매출에 대한 불안 요소만 해소되더라도 20만 원 이상 상승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단지 쉽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국 IBD의 환자 수 기준 점유율 1위는 인플릭시맙이라고 하는데요. IBD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약으로 인플릭시맙 피하 주사는 오직 진펜트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하 주사의 장점을 알아보시면 집에서도 스스로 투여가 가능하고 주사 시간이 짧고 병원도 안 가게 돼서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아무튼 진펜트라에 대한 실적이
기대치에는 못 미치기는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 같이 진펜트라 매출 추정 및 침투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가정하에 셀트리온의 올해 진펜트라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충분히 달성하기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생산 부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미국의 리쇼어링과 생물보안법 재추진인데요. 파마들은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 인하우스 투자를 발표하고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크고 R&D에 대한 투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부분은 따로 다루지 않고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미국의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의약품 관세 정책과 MFN 약가 정책 행정명령, IRA 약가 협상 등으로 상반기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4월 이후로 의약품 관세 및 약가 정책 등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약바이오에 명확한 규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주가의 불확실성이 선반영되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주가가 안정화될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까지 겹친다면 여러 완화적인 모습을 볼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최근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이르면 이달 수입 의약품에 최고 2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응을 잘하는지를 지켜보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하반기에도 정말 반등할 수 있을지를 또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 의약품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약품 품목관세인데요. 품목관세는 외국에서 약을 들여올 때 나라에서 붙이는 세금으로 미국이 수입 의약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에서도 전달드렸지만 이달 내에 최대 25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과 4월에 발표된 섹션 232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조항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한 조치 및 관세 부과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FM 약가 인하인데요. 다른 나라 중 제일 싼 약값 기준으로 미국의 약값을 낮추자는 내용으로 미국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해당 정책이 시행된 배경에는 1985년 이후 약가가 5.5배가 상승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 대비 2.5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까지 미국은 메디케어가 제약사랑 약값을 깎는 협상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주요국 대비해서 약 4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인해서 세 번째 항목인 IRA 메디케어 약가 협상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시기별로 대상 약품이 늘어날 것으로 다음 오른쪽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현재 제약바이오의 산업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현재 셀트리온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선제적인 미국 판매분에 대해서 재고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중기적으로는 CMO를 통해서 제품을 위탁 생산하면서 관세를 대응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1412 기업 인수를 통한 미국 내 자체 생산이 들어갈 것으로 다음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출 다변화를 통한 가격 인하에 대한 대응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핵심 내용들만 간단하게 전달드렸는데요. 저는 셀트리온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오히려 이때를 기회 삼아서 분할 매수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셀트리온을 투자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같이 동반 성장하면서 좋은 결과까지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